제2화 박정희 생가, 명당인가 흉지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 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농촌 근대화와 민주주의 퇴보라는 갈림길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서 이만한 임팩트를 가진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는 그의 위세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거철이면 의뢰 정치인들이, 그리고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생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소위 보수 정치의 성소인 셈입니다. 그런 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와 인근의 선대 묘역은 풍수계의 주요 답사 코스가 되어왔습니다. 그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듯 출생지와 묘역에 대한 평가 또한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그중 생가에 대한 평가 또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제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흉지로 보는 의견 또한 만만찮습니다. 흉지로 보는 쪽은 이곳을 골짜기 지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정희 생가를 길지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이 길지가 될 수 있는지 풍수의 시선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부친은 본래 경북 칠곡군 양명면에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때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 모친의 친정인 수원 백씨 가문의 선산 위토를 소작으로 얻게 되어 구미시 상모동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이주 이듬해인 1917년 상모동 집에서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바로 후에 박정희란 걸출한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생가가 기대고 있는 금오산은 구미를 대표하는 신령스러운 산입니다. 금오라는 명칭 외에도 와불상, 거인봉, 필봉 등 하나같이 영험한 이름표가 따라붙습니다. 금오산에서 생가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대략을 보면 금오산을 출발한 산줄기가 효자봉을 거쳐 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봉에서 좌우로 길게 산줄기를 뻗어내려 가운데의 생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생가 풍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금오 탁시형입니다. 신령스러운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먹는 형상이란 의미입니다. 금오산 까마귀가 시체인 생가를 계속 쪼으면 신령스러운 금오산 전기가 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좀 더 생가 가까운 지점의 내룡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금오산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생가 오른쪽을 길게 감아내리고 있습니다. 생가 아래쪽에도 산줄기가 서에서 동으로 길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때 생가는 두 개의 산이 감싸주는 안쪽인 즉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산의 면배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미가 아기를 품을 때는 양팔로 안게 됩니다. 이로써 아기는 엄마의 양팔에 안겨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 또한 좋은 땅은 산이 감싸주는 안쪽인 면 부분에 형성됩니다. 산이 감싸주는 바깥쪽인 배에서 좋은 땅이 형성될 경우는 드뭅니다. 곧 박정희 생가는 두 개의 산이 감싸주는 안쪽인 면에 위치함으로써 좋은 땅을 형성할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룡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룡은 몇 번의 작은 봉우리를 일으키고 양쪽으로 매끈한 지각을 뻗어내리며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남동쪽으로 진행하던 내룡이 수원백시묘역 하단에서 좌선으로 90도 정도 방향을 전환해 생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횡룡입수라고 부릅니다. 횡룡입수란 용이 진행 방향을 약 90도 전환해 터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옆으로 날아오는 공을 골인시키기 위해서는 골문을 향해 발등으로 공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됩니다. 즉 골문을 향해 공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발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때 발등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풍수에서는 귀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발등에 맞은 공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귀성에 의해 땅기운의 방향이 90도 전환해 터로 이어지는 것을 횡룡입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룡이 수원백시묘역에서 현무봉을 일으키고 생가 반대 방향으로 귀성을 받쳐준 다음 방향을 90도 전환해 횡룡입수로 생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남은 땅기운, 즉 여기가 청룡이 되어 생가 영역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백시묘역에서 본 모습입니다. 내룡이 이어져와 현무봉을 일으키고 생가 반대 방향으로 귀성을 받친 다음 내룡이 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룡 능선이 되어 생가 영역을 감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무에서 뻗어내린 내룡은 생가 바로 뒤편에서 입수를 형성하고 창고 건물 우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창고 우측 지점이 생가 영역의 혈이란 뜻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생가 뒤의 미세한 입수 봉우리와 좌우로 펼친 선익의 형태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 우측 지점의 돌담을 보면 유정하게 오목한 모습이 없이 일직선입니다. 주택지로 조성 당시 훼손된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입수와 선익의 유정한 모습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이곳에 이사오면서 본체와 사랑채를 지형의 흐름과 반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쪽의 제실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본체와 사랑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배산임수, 전조 후고의 풍수적 상식에 다소 어긋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마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고 쪽이 높고 사랑채와 우물이 있는 쪽이 미세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제실터가 있고 그 뒤에는 두 개의 계곡물이 합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지점에 작은 지각 하나가 뻗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각은 수원 백시묘역 상단에서 좌측으로 뻗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북서쪽에서 생가를 향해 치고 들어오는 계곡물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생가에서 보이지도 않고 비록 작은 산줄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곳 생가를 길지로 만드는 수훈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가 앞쪽으로 나오면 생가와 민족중원관 사이 땅 높이가 약 3m나 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곳 생가가 단순한 골짜기 지형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십수년 전 민족중원관 건축을 위해 성토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생가와 민족중원관 사이의 단차가 명확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곳 생가가 단순한 골짜기 지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통한 혈장을 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가 바깥으로 나오면 청룡의 말단부가 생가 입구까지 뻗어내리며 생가 영역을 완전히 감싸주고 있음이 보입니다. 생가 앞 주차장에서는 백호능선이 카페 지점을 지나 길게 뻗어내리고 있음이 보입니다. 생가 풍수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동의 천생산입니다.
과거에는 생가 마당에서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은 주차장에서 멀리 보일 뿐입니다. 단정한 토형의 천생사는 큰 인물 배출을 뒷받침하는 좋은 형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날씨 좋은 날 아이들과 함께 역사 공부와 더불어 좋은 땅 기운을 받으려 한번 방문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